안녕하세요. 따다농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이야기 그림책 중에 아이들 정말 재미있어 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 깜빡깜빡 도깨비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림책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먼저 물어요. 오늘은 도깨비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다. 혹시 도깨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깨비의 생김새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머리는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뭐 아이들이 머리 모양이 뭐 삐쭉삐쭉 섰어요, 머리가 길어요, 혹은 머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눈은 어떻게 생겼어? 몇 개일까? 그러면 뭐 하나 있어요, 뭐 눈이 큰데 뭐 2개예요, 3개예요, 뭐 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코는 하고 물어보면 코는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입은 뭐 이빨이 뾰족뾰족해요, 입도 뭐 2개예요, 뭐 입도 없어요, 입이 커요, 이렇게. 그래서 손은 어떻게 생겼어? 손톱은 어떻게 생겼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그에 대한 답들, 내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내가 상상하는 도깨비의 생김새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봤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끔 이끌었던 건 이렇게 한번 작업해 보려고. 자, 깜빡깜빡 도깨비 이 그림책 먼저 보기 전에 어떤 그 도깨비의 모습을 가진 도깨비가 이야기 속에 등장할까, 이거를 주사위를 활용해서 도깨비의 생김새, 지금까지 선생님과 나누었던 도깨비의 생김새들을 아이들이랑 실질적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지금 6면에 숫자가 각각 1부터 6까지 있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왔다 그러면 얼굴 중에서 눈, 코 부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나왔다 그러면 입귀, 이런 식으로 해서 도깨비의 생김새를 그려주기를 하는데 1번이 나왔는데 또 1번이 나왔다 그러면 계속 눈, 코 주위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눈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눈곱이라든지 아이들 막 피눈물 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혹은 눈 옆에 어떤 이렇게 타투처럼 무늬를 좀 그려넣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작업해 보는 것들. 자, 제가 미리 이렇게 그 종이에 얼굴을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던졌을 때, 예, 제가 지금, 예, 4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 팔, 그러면, 이렇게 팔 아이들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뭐 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지 아이들 각자 상상한 대로 미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게. 누가 어떤 모습의 도깨비를 그리든지 간에 우리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도깨비의 모습은 이래요 라는 것들을 각자 상상한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그림이 이상해요, 못 그렸어요, 혹은 내가 수정해 줄게 하고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이게 다음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아이들 순서가 밀릴 수 있어서 숫자는 5초 뭐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세는 동안 그릴 수 있게, 그래야지 빨리빨리 순서대로 순환이 돼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도깨비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작업하시면 아이들이 뭐 그 팔, 다리, 이마, 볼까지 도깨비의 모습들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내는 것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나눠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작업했던 내용은 제가 블로그 통해서 사진으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블로그 그림책 따숨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주사위를 활용해서 그려보기 한 것들을 모둠이 완성한 걸 가지고 이제 발표 이끌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이제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모둠별 종이를 다 모아서 각 모둠이 이렇게 생긴 도깨비 어떻게
완성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요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거 나눔해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디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그렸는데 뭐 주걱처럼 방망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주걱이 됐어요 하는 뭐 모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림들 완성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또 그 모둠의 이렇게 색깔대로 그 도깨비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이 많은 모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도깨비, 여자 도깨비가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모둠이 완성한 것들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들 재미있게 좀 앞에 도입 과정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랑 주사위를 활용한 도깨비 그리기 완성하고 나서 이제 표지 살피기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주사위 그리기에도 있었지만 깜빡깜빡 도깨비, 오늘 제목이 미리 이렇게 좀 힌트로 나갔다. 그래서 이 그 제목 깜빡깜빡이에 가지고 있는 이 깜빡깜빡 도깨비, 어떤 도깨비를 의미하는 걸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의 눈 깜빡거리는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뭐 3개라 혹은 뭐 눈이 뭐 그 몇 개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눈이 굉장히 많이 깜빡거려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전개한 이야기다. 이렇게 많이들 상상들을 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의 의미, 그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 깜빡 잊었어, 깜빡 까먹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 있다. 그러면 그렇게 깜빡 잊었어, 깜빡 잃어버렸어, 이런 경험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깜빡 준비물 놓고 온 거, 깜빡 자기 물건을 잃어버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깜빡 잊었다. 그래서 깜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깜빡의 의미라든지 또 깜빡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경험들 아이들이랑 나눔 해본 후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깨비는 어떤 모습의 도깨비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요 뒷면 먼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게 소세지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 저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이렇게 밑에 구름이 받았다. 이렇게 또 많이들 이야기하고 상상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뒷표지 어떻게 생긴 모습일까 하고 앞에 다시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내려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깨비의 머리 모양,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 아까 얘기한 도깨비의 모습처럼 이런 머리 모습을 하고 있는 도깨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뭐 여우처럼 꼬리다, 저게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꼬리 9개 달린 뭐 그 여우 해가지고 막 요거 나온 모양 뭐 이렇게 세워보니까 정말 9개더라. 뭐 이렇게 해서도 이야기 해보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머리 모양 누가 도깨비일까? 둘 다 도깨비일까? 아니면 둘 다 사람일까? 이렇게 해서 머리 비교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눈 한번 보자. 눈썹이 지금 이쪽에는 보이는데 여기에는 눈썹이 없어. 그랬더니 얘가 도깨비인가 봐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더 조금 내려서 눈을 확인해 볼까? 그랬더니 얘가 도깨비가 맞대요. 얘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얘가 도깨비다. 이렇게 얘는 이제 눈이 크고 얘는 이렇게 생겨서, 자, 그러면 코도 보자. 그랬더니 코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입도 볼까요? 예, 입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팔, 우리가 도깨비의 팔 이래요 하고 팔도 그렸는데 팔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팔이 하나씩 있어요. 둘 다 도깨비인가 봐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보면 팔도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리 모습 살피기 쭉쭉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옷이 낡고 또 낡지 않은 차이는 있지만 뭐 옷도 이렇게 똑같이 입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와, 없어, 다리가 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리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세지처럼 보였던 이게 집신 신발이었구나. 이렇게 천천히 표지 그림 확인하면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이렇게도 표지 한번 나누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안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시간대를 좀 알 수 있지요. 자, 요 시간대가 면지를 보고 어느 때인지 알아맞추기.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이게 이제 뭐 밤인 줄 알았어요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여기 아까 표지에서 봤던 아이, 얘가 외딴 곳에 혼자 산대요. 이 외딴 곳이라는 의미를 그림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는 굉장히 산 아래 많은 집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이가 그 사는 곳에는 이렇게 무덤 그 두 개의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나무가 그쪽에 기울어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 아이의 발걸음이 나오는데 발걸음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이 무덤이 누구 거인지 짐작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발걸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면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옛날 옛적어는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 왜 혼자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아이들이랑 보면서 소리를 들려주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아이가 혼자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침 일찍 마을로 가서 이 집 저 집 굳은 일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겨우겨우 살았지. 소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보세요. 자, 이 집 저 집 이 아이들의 모습들 좀 봐. 어느 집에선 이렇게 아빠 허리에 타고 이리야 말놀이를 하는 집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안고 등에 업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아이를 올려주기도 하고,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아이 좀 봐. 세상에 이렇게 지게에 나무를 잔뜩 지고 가고 있어. 그 앞에는 지금 한 푼, 두 푼, 서푼 누군가가 품삯을 일한 값을 내어주고 있어. 이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그림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로 가주시면 훨씬 정감 있게 그림 아이들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읽어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그 소리는 선생님들이 참고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림을 보면서 함께 나눔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이제 꼼꼼히 그림 살피기까지 더불어서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요. 아까 표지에서 봤죠? 그 아이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꺼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꼭 갚아야 돼 그러면서 돈을 꿔줘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내일 꼭 갚을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내일 갚을까 했는데 다음날 정말 도깨비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간 서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사건.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런데 그 다음날 도깨비가 서푼을 또 갖고 왔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어제 꾸었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이 소리를 굉장히 반복해서 재미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그럼 점점 빨라지겠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또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짚어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쪽에 누가 있어요. 이 부엉이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런 것까지 아이들도 꼼꼼히 살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엉이의 표정이 이렇게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엉이의 모습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부엉, 얘가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는 부엉! 놀래서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부엉을 표현할까? 이거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또 아이들이 뭐 헐에 해당되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놀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또 부엉의 소리에 담아서 재미있게 또 함께 소리 읽기에 참여하는 것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꼼꼼히 놓치지 않고 나눔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매일 그 다음날도 찾아와서 이렇게 도깨비가 주다 보니까 집에 한 푼, 두 푼, 석 푼씩 매일매일 받았던 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이게 돼요. 예, 그랬는데 이 도깨비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낡고 찌그러진 냄비가 있는 거예요. 아우, 저런 걸 어떻게 쓰니? 내일 새 것 하나 가져다 줄게 하고 가버려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새 냄비도 받아라. 이렇게 하고 가지고 오니까 그 냄비가 너무 신기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얘기하면 그 냄비 속에서 먹고 싶은 온갖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이렇게 매일매일 가져오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해지는 게 낡은 다듬이돌 방망이를 보고 얘가 또 내일 새 것 가져다 줘야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가지고 오고 나서 요거 지금 이렇게 요것도 흉내내는 거 아이들 너무 재미있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사이로 방망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아이가 방망이까지 포함해서 계속 가져다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방망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이런 짐을 쌓아둘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멍 하고 큰 집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매일 가져오는데 어느 날 이 표정 좀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얘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어른들한테 혼이 났대요. 그러니까 왜 혼이 났어? 그러니까 집 하늘나라 가서 벌을 받아야 한대요. 우리 집 살림이 바닥이 났는데 내가 해프게 써서 그렇대. 하면서 얘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보니까 돈하고 냄비하고 그 방망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도깨비가 너한테 꾼 돈 못 갚아서 미안해. 냄비랑 방망이도 못 갖다 줘서 미안해. 벌 다 받고 오면 꼭 갚을게. 하더니 그냥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우리 집에 다 하는데 쌩하니 가버려서 그 얘기를 다 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가 가고 나서 얘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 예쁜 각시 만나서 아들, 딸 낳고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도깨비야 하면서 죽었대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반전 좀 보세요. 얘가 벌 다 받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걔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집이 어디더라? 나 벌 다 받고 왔는데 지금 손에는 새 냄비와 방망이와 서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이거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서 다시 얘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눔 재미있게 해보신 후에 저는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아이들이랑 도깨비가 깜빡한 것과 도깨비가 깜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그리고 왜 도깨비가 깜빡하지 않았을까? 다른 거는 늘 잘 있는 도깨비였는데 왜 어떤 것에는 깜빡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그 약속에 대한 것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아이들 이제 사고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기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미 들려주게 할 때
이 아이와 그리고 도깨비의 소리를 재미있게 조금 전달해 주는 과정들을 아이들이랑 책 읽기 통해서 나눔해 보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푼, 두 푼, 서 푼을 쥐고, 이거 이제 문구점이나 이렇게 뭐 야외 어떤 행사장에 가면 이런 것들 좀 팔 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서 아이들이랑 이거 나눔해 보는데, 아이들한테 한 푼, 두 푼, 서 푼 이렇게 돈을 세는 이 단위 개념 아이들이랑 좀 나눔, 그 저절로 이야기 속에서도 지금 한 푼, 두 푼, 서 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실제 옛날 돈 모양 가지고 요거 이제 소리 내보기, 소리 주고받기 하는데, 예전에 그 탕수육 게임 알죠? 소리 이렇게 핑퐁 서로 주고받는 놀이. 그래서 이야기 속에 보면 도깨비가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그러면 얘가 어제 갚았잖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두 역할 중에 어떤 소리를 내가 낼 건지 해서 서로 빠르게 소리내기, 정확하게 하면서도 빠르게 소리내기 해서 내가 소리가 조금 엉켰다, 혹은 부정확하게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푼씩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정 시간 주고 최종 나한테 몇 푼이 남아있는지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이로 좀 이끌어보는, 그러다 보면 재미있게 아이들 그 소리 빨리빨리 주고받게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소리들 흉내내면서 아이들이 나눔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그 소리내기 하시면서 세는 단위 이렇게 나눔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활동지를 줬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도깨비가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서푼을 갚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도깨비에게 다시 소개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는지, 혹은 도깨비가 이런 아이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가 있는지, 그걸 상상해서 여기다 한번 그려보게 하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거의 친구를 많이 좀 그려줬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친구 말고 가져다주는 역할 말고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뭐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뭐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해요, 같이 게임을 해요, 어떤 걸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을 많이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좀 그 학년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성에 좀 관심이 있는 그 연령대라 그런가 여자친구를 많이 좀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던 것처럼 이 도깨비도 세상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같이 그렇게 뭔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걸로 좀 결말을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이들이 활동했던 거 블로그에 활동지 좀 사진컷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이 주사위 아까 그리기 했었죠. 마지막에 선생님을 주사위 그리기 활동, 이거 아이들 그 어떤 활동보다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 망가지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아이들이 카타르시스, 그 막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너희들이 완성할 동안 선생님은 보지 않겠다. 선생님을 얼마나 예쁘게 멋지게 표현해 줄까. 나는 저쪽에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 다 완성이 되면 선생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5분이면 5분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빨리 그걸 그리기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미리 정해서 줘요. 그러면 자, 선생님 눈 감을게. 엎어서 걷어. 그러면 애들 막 선생님 보면 안 돼요. 중간중간 하면서 그리기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선생님이 이걸 봤을 때의 반응을 아이들이 또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엎어서 그 앞에 걷어놓은 거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모듬씩 한번 선생님하고 어떤 그 모듬이 그린 것이 가장 선생님과 닮았는지 보겠다 하고 이렇게 오픈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각 모듬별로 나온 그 그림들을 재미있어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으로 나눔해보는 것까지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 과정들은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뭐 여러 활동 중에 취할 활동들 취해서 나눔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활동 준비하시다 보면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 또 선생님들이 기존에 활동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존에 활동하셨던 방법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댓글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도깨비 아이들과 나눠봤습니다 하는 것들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